우리는 누구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잠이 든 이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 몸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몸을 누군가가 나눠 쓴다면 좀 끔찍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83회차 박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애정입니다. 오늘은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오블리비언에 출연한 앤드류 와이어스의 그리스탄의 세계라는 작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블리비언은 망각이라는 뜻이죠.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완전한 죽음이라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전혀 별개의 의미로서 끝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요, 알 수 없는 외계의 침공으로 지구가 절단납니다. 주인공 잭 하퍼는 또 다른 외계의 침공에 대비해 지구를 정찰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종의 알 수 없는 우주선과 만나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기억하는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하죠. 처음에 말씀드렸던지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무엇이냐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49호 잭 하퍼는 본인이 복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9호 잭 하퍼를 만나면서 모든 것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구에서 에너지를 채취해가던 미지의 외계 우주선을 폭파하게 되죠. 그리고 지구에서는 딸을 키우던 옛날 여자친구 줄리아에게 59호 잭 하퍼가 방문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49호이거나 59호이거나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은 다르죠. 비밀리에 작은 연못과 오두막이 있는 은신처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화가들이 좋아하는 앤드류 와이어스의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앤드류 와이어스라는 화가는요,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잭슨 폴록과 더불어서 거의 양대 산맥을 유지하고 있죠. 템페라와 수채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80년대 실기실이 있는 건물 로비에 미술 관련 외국 서적을 월보로 사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또 있죠? 월간 미술보다 개간 미술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앤드류 와이어스를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앤드류 와이어스의 미술 전집 비쌌습니다. 월보로 샀었으니까 한 권쯤은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영화처럼 기억의 통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구조까지 변화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특정 사건이 기억되도록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한 반복합니다. 어떤 사건을요. 정치 지배체제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우리 사회에서는요, 자본을 축적한 이들에 의해 정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신앙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기억하게 하면서 특정의 목적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코신스키 감독이 와이어스의 작품을 영화 말미에 특정시킨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개인 의지는 스스로의 각성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요, 시골 농장에 살았던 실제의 인물 크리스티나라는 사회적 약자를 실제로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 질환을 알아서 잘 걷지도 못하고 팔다리는 아주 말라있는 한 여성입니다. 외출을 거의 못하다가 어느 날 와이어스가 풀밭을 기어가는 이 여성을 보게 됩니다. 1948년 어느 날의 풍경이죠. 밖을 나오지 못한 그녀를 보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자기의지, 삶의 가치를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화가들이 와이어스 작품을 선호하는 데는 묘사력과 관찰력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해석의 빈도가 참 용이한 것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그림도 있죠. 크리스마스의 아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의 침대를 가시나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아프다는 고통의 직접적 표현이죠. 뒷배경으로는요, 황량한 들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 제목까지 크리스마스의 아침이라고 붙여놨습니다. 감정이입이 참 편리합니다. 앤드류 와이어스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을 묘사하기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조금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흔적의 풍경,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 삶의 고단이 묻어있는 일상의 물건들, 이러한 소소한 풍경들을 잘 표현해냅니다.
템페라와 수채화를 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감상이 되게 시각적으로 되게 편리합니다. 그냥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애완의 연결점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보다는 예술가들이 더 좋아하는 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삶의 가치에 대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렘브란트와 뽕네프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